자, 이번 시간은 이제 행정행위 하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행정행위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죠. 행정행위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다. 공권력의 행사.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처분과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처분. 그런데 그러면 처분이 뭐냐? 공권력의 행사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해주라는 행정작용.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권력의 행사. 어떤 게 있느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 하명, 허가, 면제, 뭐 이런 게 이게 형성적 행정행위, 특허, 인가, 대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준법률 행정 행정이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거 머리 탁탁탁 나와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하자라는 게 뭐냐? 하자라는 말은 한문으로 쓰면 하자. 자자가 어디 있어요? 헷갈리네. 이 행정이 하자 한문으로 보면 하라는 것도 허물이라는 말이고 허물이 자자도 허물자예요. 허물이 있다. 허물이 있다는 거 흠이 있다. 흠이 있다. 이거 행정행위에 하명을 하고 허가를 하는 것에 흠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그걸 좀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행정행위 하자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행정행위의 행위의 하자라는 것은 흠이 있단 말이야. 흠이 있다. 뭐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자, 영업 허가 취소다. 취소. 영업허가 취소. 영업허가 취소가 뭐예요? 공권력의 행사니, 공권력의 행사. 응? 영업허가 취소, 공권력의 행사. 그런데 하자가 있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말이 부당. 그게 하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자가 뭐냐? 흠이 있다. 허물이 있다. 그 얘기는 행정행위, 영업허가 취소를 하는데 영업허가 취소가 이게 행정행위잖아요. 행정행위. 영업허가 취소가 행정행위도 행위고 그 다음에 이게 행정행위면서 이게 공권력의 행사잖아요. 행정행위면서 공권력의 행사 아니야? 그러니까 행정행위면서 영업허가 취소를 하는데 위법하고 또 부당하다. 그게 행정행위의 하자라는 거예요. 행정행위. 예를 들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데 영업허가를 취소하는데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 안 거쳤단 말이에요. 영업허가 취소를 하는데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면 부담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의견 제출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업허가 취소라. 그런데 이런 절차를 안 거쳤단 말이에요. 법에 행정절차법에 영업허가 취소를 하려면 식당 영업허가 취소를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을 하고 하게 돼 있는데 그거 안 거쳤다. 위법하다. 그게 위법해. 법에 행정절차법에 거치도록 돼 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게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자가 있다. 행정행위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업허가 취소를 하는데 법을 안 지키고 했다. 그게 하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를 안 하면 또 부당하다는 말이에요. 부당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건 한목적성 판단. 법의 위법성, 법에 위반되느냐 여부가 판단이 아니라 한목적성 여부의 판단이에요. 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근데 기억이 저기
경주니까 경북이죠. 경북 내 기억은 뭐라고 했는데 경북 청도인가 어딘가 무슨 군에서 이 군에 뭐가 있냐면 군수가 자기 이 부하들이 자기 직원들이 선거기잖아요. 군수는 자기 직원들이 전국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여기 대회가 있어요. 대회. 이게 그때가 이게 불법했어요. 불법 단체. 이거 참석하면 안 됐어. 평일날 하고 그래서 참석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 군수 갑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이 이 불법 집회에 전국 공무원 정부 반정부 시위에 불법 시위에 참여.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불법 시위에 참여했으면 군수는 징계 조치를 해야 돼. 징계 조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 그렇지만 그건 판단은 재량성. 한목적성의 판단은 재량이에요. 재량에 대한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이 6급에서 5급으로 사무관 승진을 하는데 여기 갔다 왔으면 이 갔다 온 곳을 대해서 징계 절차를 거치고 나서 5급으로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그냥 묵살해 버렸다면 묵살. 이럴 때는 징계 행위가 재량 행위이지만 얼마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또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징계를 해야 될지 군수의 재량 사항이지만 이건 한목적성 판단을 갖다가 넘어선 거다. 그래서 재량권이 일탈 남용되면 재량권이 일탈 남용되면 위법이 돼버려. 위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한목적성 판단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이거 부당하다는 말을 써요. 행정행위의 하자라는 말은 바로 행정행위, 여급허가 취소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위법하게 되거나 아니면 직원을 승진시키는데 불법 집회에 참여한 그 경력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고 나서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없이 승진을 시켰다. 부당하잖아. 행정행위의 하가는 공권력 행정행위 처분, 행정행위 처분의 하자라는 말은 바로 행정행위를 하기는 하는데 위법 또는 부당하게 하는 걸 우리가 행정행위의 하자라고 부른다. 하자. 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결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앞에 밑에 또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설명한 내용들이 그거 내용이에요. 자,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자, 그래서 행정소송은 이 위법성, 행정절차법을 안 거친데 행정소송을 해요. 행정소송을 하는데 한목적성 판단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아니고 이거는 부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하게 돼요. 그러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게 돼서 위법하게 되면 이것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그다음 위법성이 하자가 있다. 위법하고 부당한 게 하자가 있다 그랬죠.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관한 이제 판례를 보면은 첫 번째 처분의 위법 여부는 법원이 개별 사건의 처분별로 판단한다. 원칙상 다른 처분의 위법 사유는 당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자, 중요한 건 이제 한 가지 내가 꼭 얘기해 줄 게 뭐냐면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무효인 행정행위 이런 걸 하다 보면 헷갈려. 행정행위 무효, 취소, 그 사유를 누가 판단하지? 최종 판단은 이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최종 판단, 위법한지 최종 판단. 위법한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누가 한다고? 법원이 한다는 법원. 이거 잊지 말아주세요.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판례로 보면 행정처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행정법 행정이 하자로 편에 행정처분에 있어서 수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유로서 그 처분이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자, 이거 이런 말이에요. 뭐 말이 어려운데 자, 판례 보면 자, 지금 뭐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A가 뭐예요? 행정청이 Administrative Agency라고 그랬어요. 행정청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어. 장관이 누구요? 갑이라는 의사에게 어떤 행정처분, 행정행위, 어떤 공권력의 행사를 했어요?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그럼 의사를 못하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했다, 3개월을 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데 왜 그러면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했냐? 갑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의료 병원에 가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이 들어있느냐 안 되느냐를 묻잖아요. 그래서 한 70%, 60%를 지금 병원 진료를 하면 누가 해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니까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준다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얼마를 청구하는 거예요? 19억 원을 청구해. 19억 원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19억을 청구했어. 19억을 청구했는데 이게 다 가짜가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고 사실 19억 중에 타미플루,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 타미플루 해열제 말죠. 이 타미플루 해열제 42만 8천 원 8,859 사실은 40만 원, 19억 중에 40만 원만 가짜였어. 이게 이제 실제로 처방을 아는 가짜를 해서 가짜 서류를 해갖고 타냈단 말이에요. 19억 중에. 그랬는데 그럼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이게 유효하냐, 위법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위법하겠어 안 하겠어? 19억 중에 42만 원만 가짜로 해서 영수증을 했다 그래도 이 판례는 이런 경우 행정처분의 수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더라도 다른 사유로서 그 처분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비록 19억 원 몇천만 원이 뭐예요? 적법하게 청구를 했을지라도 사유 하나가 어때요? 42만 원을 갖다가 가짜로 했다면 이 의사면허 자격 정지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당. 위법성이 하자가 없다. 이게 하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법원에서 지금 판결은 하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격 정지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 모양이네. 자, 그 밑에 있는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개의 상의에 대한 이거 지방직 2018년 지방직 구급에 났다는 거죠. 여러 개의 상의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상의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고 나머지 상의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중 그 요건이 인정되는 상의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국가유공자 어디에요? 국가보훈처에 뭐를 한다고? 뭐를 신청한다고? 유공자 비해당 처분. 월남 저 베트남에 갔다 왔어. 베트남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베트남에 갔다 왔어요. 여기는 행정청이고. 그래서 베트남에 갔다 왔더니 정신 질환이 생겼어. 왜 정신 질환이 생겼어요?
사람 죽는 걸 많이 봤거든. 많이 봐서 이제 이게 정신질환이 생겼어요. 그런데 또 다리 부상도 있어. 다리 부상인데 다리 부상은 사실은 베트남에서 다친 건 아니야. 그런데 국가보건처에 이걸 합쳐가지고 이게 국가보훈 대상자, 국가보훈 대상자 지정하면 돈이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신질환 다리 부상을 해서 국가보훈처에 올렸더니 국가보훈처 심사위원회에서는 아니 정신질환은 맞는데 다리 부상은 나중에 다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국가유공자 다리 부상에 대해서는 비해당 처분이다. 비해당 처분인 이건 비해당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응?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 대상 이 처분을 갖다 모두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중에 정신질환은 인정이 되잖아요. 이거는 비해당은 아니잖아요. 이게 다리 부분이 비해당이니까 비해당만 다리 부분만 취소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지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순한 오기나 계산 착오. 단순한 오기 잘못 기록했거나 계산 착오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행정행위의 위법이나 부당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정청의 단순한 오기, 오산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는 행정행위로 하자로 보지 않는다. 단순한 오기, 계산 착오는 단순한 건. 이 경우 행정청은 직권 스스로 이거 뭐 보니까 오타가 났어. 또 계산이 잘못됐어. 이런 경우는 행정청이 스스로 직권으로 하는 건 행정성 구청 자체, 구청 자체가 시청 자체 스스로가 또는 상대방의 신청이에요. 이거 오타가 잘못 났는데 이름도 잘못 났고 계산도 0이 하나 빠졌는데요. 지체 없이 오기 또는 오산을 정정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당해 처분과 관련 없는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당해 처분과 관련 없는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게 뭐 이때는 하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문제가 된 사전 절차는 당해 처분과 관련 없는 사전 절차라고 한다면 비록 이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는 행정행위 하자가 아니다. 여기 보면 국가재정법에 나오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국가재정법에 나오는 그건 뭐 지금 저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중에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 예산 심사의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행정 절차법의 문제 아니라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대한 문제예요. 따라서 이거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처분의 하자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 절차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행정행위 위법 여부 판단 시점. 행위의 위법 여부 판단 시점.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혼란이 생겨요. 자, 보면 처분 시의 적용 법칙.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어떠라? 자, 제일 먼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 처분이라는 건 공권력의 행사할 때에 뭐라고? 처분 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법령 적용. 처분 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거. 처분할 때, 허가를 할 때, 또는 영업 허가를 취소할 때 법령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과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 허가를 하면서 뭐 조건을 부담을 지운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이 했었죠. 허가에서 아파트 짓는 건설 사업 허가를 하면서 그 진입 도로를 개설하는 부담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 그거는 그 당시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다 짓고 났는데 뭐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 시에 법령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법령 개정 시 신뢰보호 원칙 적용. 이것도 이제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신뢰보호 원칙이란 법령 개정하는데 그냥 법령만 딱 하고 개정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내가 알기로는 순천대학교에 한약자원학과가 있어요. 한약자원학과가 있다고. 한약자원학과를 나오면, 그러니까 한약자원학과가 있고 한약학과가 있지. 학과. 한약자원학과는 한약학과는 아니에요. 그런데 종전에 한약학과 이 약사 자격증을 어떻게 줬냐? 한약 관련 필수 한약 관련 과목을, 그러니까 필수 한약 관련 과목을 뭐라고?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필수 한약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다. 그러니까 한약자원학과에, 한약학과가 아니고 한약자원학과에 들어가면 한약자원학과에서 필수 한약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는 한약 약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약학과 애들이 또 가만히 안 있지, 이렇게 하면. 그지? 한약학과 애들이 뭐 이제 데모를 어떻게 그렇게 한약 약사를 아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한약학과 이제 데모를 하니까 이걸 갖다가 법을 어떻게 했냐?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 한 자가 한약과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놨죠. 그래서 그걸 즉시 시행해버렸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즉시 시행해버리면. 순천대학교 한약학과 재학 중인 사람들은 필수 한약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도 못하는 재학생도 있을 테고 그런데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해보니까 한약학과 완전히 한약자원학과는 완전히 망했다지. 한약자원학과는 한약학과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행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예기간을 두고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은 개정 시행령 부칙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서 이런 건 허용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건 행정행위 위법 여부 판단 시점에서 시험은 그 예에서 시험이 자주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예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면, 자, 거기 보면 처분시법 적용 원칙의 예. 원래 원칙은 처분시법 적용인데 두 번째 처분시법 적용, 법령 적용, 행정행위 위법 여부 판단 시점은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시점은 처분을 할 때, 허가를 할 때
특허를 할 때 하는데 처분시법 적용 예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좀 알아들이겠죠, 그죠? 자, 국민의 기득권과 신뢰 보호에 필요한 경우 경과 규정을 두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경과 규정 없이 개정 법령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하면 그 법령은 위헌이며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그렇죠? 항상 처분시법 적용의 원칙은 이 처분시법 그러니까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경과 규정을 둔다. 경과 규정. 경과 규정을 두어야 된다. 두어야 한다. 자, 변리사 시험 변리사 시험이 굉장히 변리사가 돈을 많이 벌죠. 근데 변리사 시험이 원래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과목별 절대평가로 점수를 받으면 합격하면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 변리사 시험을 상대평가 절대평가, 운전면허가 절대평가잖아요. 60점만 넘으면 60점만 넘으면 다 합격이잖아요. 상대평가는 그게 아니야. 점수를 해가지고 여기 지원자 중에 몇 프로, 상위 뭐 5%라든가 상위 15%라든가 이렇게 끌어가지고 합격을 시키는 게 상대평가예요. 자, 그런데 변리사 시험을 보면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면서 즉시 시행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즉시 그날 그 해로 바로 시행. 절대평가 공부하던 사람은 완전히 놀라는 거죠. 이럴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런 시험제도의 변경은 위법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위법하게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령 변경이, 법령 변경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33조 13조 등의 규정에 비춰볼 때 그 변경정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의 신법령이 아니라 변경전의 구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신법령으로 개정됐어요. 근데 신법령에서 어떻게 됐다고? 신법령에서 국민에게 유리하게 변경됐어요. 신법령에서 유리하게 피적용자가 신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변경전이 신법령이 아니라 변경전에 발생한 사항, 변경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신법령이 아니라 변경전의 구법령 적용. 신법령이 국민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정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전에 구법령이 적용되어야 된다 그 말이요. 자, 그 다음에 사건 발생 시 법령에 따라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되고 행정처분이 이를 확인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시 법령이 아니라 확정시의 법령을 적용한다. 이것도 이렇게 판례에 나오는 건데 이제 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 이제 장애의 등급 결정에 대한 것이 법이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는데 그럼 장애 등급 결정하는 게 변경이 되면 뭐예요? 연금액도 변경돼요. 변경되는데 거기 보면 장애 등급의 변경 결정 역시 변경 사유 발생 당시, 즉 장애 등급을 다시 평가하는 기준일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는 날이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장애 등급 변경 결정 역시 변경 사유 발생 당시,
변경 사유 발생 당시, 변경 사유 발생 당시, 변경 사유 발생 당시, 즉 장애 등급을 다시 평가하는 기준일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는 날이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변경 사유 발생 당시에, 즉 사건 발생시 법령에 따라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되고 행정청이 이를 확인한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시의 법령이 아니라 뭐라고? 확정시의 법령을 적용한다. 법령을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확정시 장애 등급 결정이 확정되고 변경된 것으로 확정되는 확정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판례.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의 경우 원칙상 법령의 위반 행위시법에 따라야 한다. 법령 위반 행위 후 개정법인 처분시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이건 당연하죠, 당연하. 자, 거기 보면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 따라 처분시의 시행령이 행위시의 시행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시행령을 정할 것인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위시의 시행령을 적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제재 처분인 경우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이건 어떻게 한다고? 제재 처분은 위반 행위 시, 법령의 위반 행위 시, 그 법령을 위반 행위 시의 법령을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건설업법 시행 당시 건설업자가 도급을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하도급한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이후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의 부과 상한은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에 따라 피적용자에게 유력에 지정된 무엇으로 따르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되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 대하여서는 처분시의 시행령이 행위시 시행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이럴 경우 행위시 처분시가 아니라 행위시 위반 행위시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인 경우 위반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험 합격, 불합격 처분은 원칙상 시험 실시 일자의 법령을 적용한다 그 말이죠. 자, 그렇죠. 여기 보면 예를 들면 거기 이제 판례에 나온 내용은 이거예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뭐를 하고 가산점 제도가 있어요. 가산점. 공무원 시험을 보면 국가유공자는 전에 10점을 더 줬어요. 평균에서 10점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냥 걸어 들어가는 거야. 저기 시험도 안 보고 걸어 들어가는 거고 저희 10점이면은.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냈어요. 2006 뭐라고? 2월 23일에 위헌 판결이 났어. 위헌 판결이 났고 법이 개정됐단 말이에요. 법이 개정됐어. 그럼 2007 7월 1일 전에 실시한 공립중학교 공립고등학교 이게 위헌이 2006년도에 났잖아요. 그러면 위헌이 났으면 7월 1일 요 중간에 2006년에서 2007년 7월 1일 사이에 시험된 임용고시에서 가산점을 10점을 주면 안 되겠지, 그지? 10점을 주면 이미 2006년 2월 20일에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소급적으로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가산점 제도를 적용해서 개정 전 규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산점을 10점을 줬다는 거예요. 이미 2006년에 위헌 판결이 났는데 2007년 7월 1일 이전에 실시된 6년하고 요 위헌 판결 이후에 난 임용고시에서 가산점 제도는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행정행위의 부존재. 행정행위의 이제 부존재는 행정행위라 볼 수 있는 예관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시험에도 잘 안 나는데 여러분이 개념만 이해. 공권력 행사가 없는 경우,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걸 행정행위의 부존재라고 말해요. 몇 번이에요? 행위의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그런 경우가 어땠냐? 행정행위라 볼 수 있는 예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명백히 행정기관이 아닌 사인의 행위. 행정기관 행위일자도 행정권의 발동이 없는 경우. 행정기관이 내부적 의사결정이 있었을 뿐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행정행위로 성립하지 못한 행위. 이런 경우는 이제 행정행위 부존재지. 예를 들면 경찰관은 범칙금은 부과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 범칙금. 근데 경찰관이 부가가치세를 갖다 징수했다. 이거 가능한가요? 가능?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서 하는 거지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소득세를 부과했다. 소득세를 내라 해갖고 소득세를 받아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의 부존재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사인이 어떤 사람이 경찰관 복장을 하고 사인이 경찰관 복장으로 뭐를 한 거예요? 가니까 신호 위반, 속도 위반했네. 자,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이야 12만 원 내 이렇게 하는 거. 범칙금 부과. 신호 위반 범칙금. 이건 행정이 부존재라고 말이에요. 자, 행정행위 부존재인 경우 행정심판법에서는 부존재 확인 심판, 행정소송에서는 부존재 확인 소송이 인정되고 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게 있네요. 이거는 무효에 대한 판례인데 이것도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 몇 년도에 판례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순시를 하다가 서울시장에게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한번 호통을 쳤더니 보건사회부 장관이 박정희 대통령이 소통치고 서울특별시장이 잘 몰랐는 모양이에요.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구청장한테 지시를 해야 되는 건데 성동구청장이 아니고 성동보건소장 번지수가 잘못됐죠. 구청장한테 지시해야 되는데 보건소장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무슨 지시를 했냐? 식품소분업 첨가물 중 빙초산, 초산 소분업을 할 수 없다. 식품소분업 첨가물 중 빙초산, 초산 효모를 소분업을 할 수 없다. 서울시장이 이걸 갖다가 이 성동구청장한테 내리고 성동구청장이 이제 갑에게 지시를 내는데 성동보건소장한테 서울시장이 잘못 내려서 했다. 이럴 경우는 그 자체가 권한이 없어서 무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보고 과연 다음 시간에는 무효인 경우와 무효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판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행정행위 무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냐 무효냐 이런 구별은 굉장히 어려운데 최종 판단은 무효인지 취소인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지 무효인 행정인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인지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인지 이런 여부는 최종 판단을 누가 한다고?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이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굉장히 무효와 취소를 공부하면서 상당한 부분이 많이 이제 헷갈리죠, 그죠?
자, 그래서 무효에 대한 부분은 일반 전체적으로 하면 개괄적으로 보고 다음 시간엔 무효인 어떤 것이 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되고 어떤 것은 무효가 아닌지 이 여부에 대한 판례를 좀 검토해보는 거로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하자의 승계 부분, 위헌법률 심판이 확정돼서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여부들을 좀 하자의 승계 부분 이런 걸 이제 검토해 나가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행정법이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4번 행위의 무효다. 무효 효력이 없다고 말이야. 효력이 없다며. 효력이 없다. 고시 때는 항상 약자로 써가지고 무효인 행정행위로한 행정행위가 성립하였으나 성립하였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다는 건 행정행위가 성립하였으나 하자가 중대하다는 건 위법성이 매우 크다. 내용이요. 중대라는 건 내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중대하고 명백하다. 이건 형식에 있어. 예형상 보니까 명백해. 내용상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행정행위가 성립하기 하나 했으나 그 하자라는 말이 있어요. 하자. 그 위법성, 부당성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 자, 그런 행위가 아까 얘기한 대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보건소장이 식품에 대한 명령을 한다든가 그거는 구청장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무효인 행정행위. 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은 최종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법원이 한다. 그 말, 법원이 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란 뭐라고? 행정행위가 위법 부당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 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법원이 취소가 가능한 행정행위다. 처분청이 취소가 가능하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가 가능하다. 법원이 취소가 가능한 행위다. 그리고 행정행위가 무효인지 무효인의 행정행위인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지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다. 법원이. 자, 그러면 무효와 그러면 여기 이제 무효와 취소의 구별식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무효, 취소. 그 그림을 좀 생각을 해서 그러지. 자, 어떤 무효와 취소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말이야.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불가쟁력. 불가쟁력은 뭐라 그랬어요? 불가쟁력은 행정의 상대방이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걸 불가쟁력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때? 제소기관이 도과하면. 제소기관은 뭐라 그랬어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 안 한다. 이건 언제든 제소 기간 제한 없음. 근데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위법한 행정행위는 뭐예요?
제소기간 도과시 뭐야? 제소기간 도과시 행정 소송 제기 불가. 어떤 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불가증력에 대한 부분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하자의 승계. 하자의 승계 아직 안 배웠어요.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하자의 승계.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어도 후행행위에서 선행행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하자가 승계됨. 무효인 경우 하자가 승계됨인. 자, 비록 선행행위가 제소기간이 도과했을지라도 후행행위의 뭐야? 행위에서 선행행위의 뭐라고? 제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선행행위가 제소기간이 지났더라도 후행행위에서 선행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주장 가능. 이게 하자의 승계는 배울 거예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 다음에 취소 사유가 하자가 있는 경우에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선행행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후행행위에서 선행행위 하자를 다툴 수 있다. 하자의 승계에 대해서는 하나의 선행행위와 뭐라고? 후행행위가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대집행할 때 계고, 그다음에 대집행영장의 통지, 실행, 비용징수 이런 절차로 이제 대집행이 진행이 돼요. 물법 건축물에 대해서 진행인데 계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는데 이 위법성이 있어서 다투어야 되는데 이 계고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기간이 도과했어요. 도과했을지라도 통지 부분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이건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경우에는 후행행위에서 선행행위가 비록 계고 처분이 제소기간이 도과했어도 여기서 그 계고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앞으로 뒤에서 배워요. 치유와 전환. 자, 전환. 행정행위 치유와 전환. 무효의 경우에는 전환만 가능해. 전환만 가능해. 치유라는 건 가능할 수가 없어. 전환만 가능해. 전환이라는 거는 뭐냐? 예를 들면 일본에게서 귀속부라면 귀속재산이 있어요. 일본 귀속재산은 뭐냐면 친일파들이 일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귀속재산이요. 귀속재산이 아버지가 받았는데 이걸 갖다가 아들이 받은 것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뒤에 이제 나와요. 이것도 앞으로 배워요. 무효에서는 전환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취소에서는 여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치유만 인정돼요. 치유라는 말은 법원이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뭐랬어요? 하자가 위법부당이라고 했어요. 위법부당하지 않다. 비록 하자가 있지만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게 하자의 치유라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공무원을 징계하려면 어떻게 해요?
징계하려면 이 징계 통지서를 갖다가 보내. 징계 통지서 출석. 통지서를 보내서 의견 제시를 받아야 징계를 하잖아요. 공무원에서 의견 제시를 통지서를 받아 의견 제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거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치지 않았는데 이게 그 다음 예를 들면 공무원 징계 예를 들면 자체 징계 다른 이제 예를 들면 여기는 하급 기관에서 그런데 상급 기관에서 예를 들면 거기 나오는 게 보면 어디 나오냐면 치유에 대해서는 그 뒤에 나오는데 치유에 대해서 뒤에 많이 나와요. 화자의 치유에 대해서 몇 페이지 나오냐. 그래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정말 징계는 아니고 조세부가 처분. 조세부가 처분인 게 징계는 참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세부가 처분할 때 상대방의 의견 제출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의견 제출을 이제 안 받았단 말이에요. 안 받았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행정 심판을 할 때 그 사람이 참석해서 모든 걸 갖다가 진술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참석해갖고 의견을 제출했다 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부분이 뒤에 많이 나와요. 비록 처음 절차에서 의견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그 다른 절차에서 의견을 다 들었다면 그러면 이게 의견을 듣는 절차는 이미 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법원이 인정해 주는 게 치유예요. 이 굉장히 치유라는 건 법원이 비록 하자가 있지만은 원래 당초에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야 돼 있는데 추후에 다른 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상급 징계위원회에서 가서 의견을 다 만약에 징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었다면 그것은 의견을 다 들은 것으로 봐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치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뒤에서 자세히 해요. 자, 그러니까 그때로 넘어가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해보자. 자, 그 다음에 대항 가능성. 자, 무효인 경우 어때요? 사인이 대항 가능. 경찰 복장을 하고서 일로 와 해가지고 범칙금을 낸다. 근데 그 사람이 경찰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안 내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항행위가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는 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대항할 수 없다. 비록 위법한 행위지만 세금 징수하면 내야 돼요. 무효가 아니라 내야 돼요. 세금 내고 봐야 돼요. 아니면 강제 집행 들어와요. 행정법상 쟁손. 행정소송. 무효인 행정행위는 무효 확인소송. 확인소송이 있어요. 확인소송. 행정심판에서는 무효 확인 심판 이렇게 되어야 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소송 또는 행정심판에는 취소 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는 밑에 있는 건 여러분이 행정소송을 안 배웠으니까 그때 가서 하는 게 좋아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사정재결, 사정판결이 적용되나 이게 지금 해봐야 여러분 몰라요. 사정재결은 이유가 있으나 공공복지 차원에서 이유가 있어서 인용 재결을 해야 되나 공공복지 차원에서 기각하는 재결 이게 사정재결이고 사정판결은 이게 행정심판이 하는 게 사정판결은 이유가 있어 위법하여 법원이 인용 판결을 내려야 하나 공공복지 차원에서 기각하는 판결 이게 사정 판결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떠들도 아무리 해도 몰라요. 자, 이제 이건 나중에 소송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된 취소 소송도 제소 기간 제한 등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걸 시험에 이제 소송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까지 해서 이걸 하게 되네.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지금 몰라도 될 것 같아.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 구하는 취소 소송. 미호선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형식이 취소소송이기 때문에 제소기간 제한이 받는다는 얘기. 지금 아무리 떠들어야 시험에 저 소송편에서 나오니까 잘 거기 가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결 문제. 선결 문제 앞에서 했었죠. 선결 문제가 뭐래? 선결 문제. 선결 문제가 뭐가 선결 문제라고 그랬어요? 선결 문제에서 민사법원과 법원과 형사법원에서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에서 행정 처분의 이 위법성을 갖다가 다퉈야 되는 부분이 그 무효 여부나 위법 여부를 다퉈야 되는 것이 선결 문제죠. 자,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행정행위 무효나 위법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에 무효인 행정행위는 선경을 이렇게 가래가 생기지. 앞에서 했어요. 공정력에서 한 거예요. 자, 그때 민사법원, 형사법원은 어떤 얘기, 그때 어떤 얘기를 했어요. 민사법원, 형사법원에서 무효인 경우,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어떻다고?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법원 또는 형사법원에서 심리 가능. 무효인 경우 앞에 공정력에서 구성요건적 효력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형사법원에서 민사법원에서 행정행위 청약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형사법원, 민사법원에서 위법성을 심사가 가능한다.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행위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견해가 나눠져 있다. 자, 그래서 그 판례를 밑에 보면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세처분 무효인 과세처분. 자, 무효인 과세처분.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걸 나한테 왔어. 무효야. 무효인 처분의 경우 민사법 무효인 경우 과세처분 무효인 경우 돈을 냈어. 돈을 냈으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민사소송으로 갖다가 뭐를 제거했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거해야 되겠죠. 과세 과언합 환급 소송 우리가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걸 제기해야 되는데 민사법원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심리하면서 무효인 과세 처분에 대해서 처분을 갖다가 심리할 수 있다. 곧바로 과세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내가 얘기를 잘못했네. 공정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무효인 과세 처분에 대해서는 공정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취소 사유가 있는 과세 처분에 의해 세금을 납부한 자는 과세 처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납부한 금액 반환을 받을 수 없다. 왜? 공정력을 제거해야 되니까.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이 생기니까 취소할 수 있는 과세 처분은 일단 유효하게 추정되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해야만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구성요건적 효력이 안
안 생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과세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과 그 다음에 무효에 관한 판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행정의 무효 사유와 그거에 관한 판례, 무효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기침이 좀 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내 강의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구필승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